네, 계속해서 오늘 장을 리뷰하고요. 내일 장을 프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23일 장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오늘 시장을 리뷰 함께할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자, 매일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네, 매니저님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너무 우리 시청자분들 덕분에 잘 쉬었고요. 네. 연휴 끝나고 첫날인데 첫 예. 거래일인데 좀 좋지 않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좀 염려가 크실 텐데 예. 오늘 시장에서 몇 개 종목을 논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휴가 끝나고 오늘 장의 흐름은 좋지 않아서 이번 네. 주 거래일이 내일까지밖에 없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장을 리뷰하고 내일 장 대략적으로 프리뷰 한번 해보자면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자, 일단 역설적으로 설명한다라면 제 기준에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라고 역설적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헝다 사태와 관련돼서 정말 귀가 따갑게 들으셨겠지만 미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 우리나라의 입장을 모두 같이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판단하는 이런 헝다 사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보통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라는 표현을 반대로 해서 호미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덩치가 크긴 합니다만은 이 부실 채권과 부실 부채를 갖고 있는 중국 기업들한테 좀 경종을 울리면서 네. 조금 이 헝다 사태 하나로 조금은 뭔가 좀 뒤에 올 수 있는 리스크들을 좀 약간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도 좀 주고 부실 채권과 관련된 부채와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리스크가 해소된다라고 하면 물론 중국의 국가 성장률을 조금 낮게 잡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은 예. 나름대로 좀 어떤 백신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 헝다 사태와 함께 맞물려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그럼 오늘 장의 10개의 키워드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키워드 10개 보시면요. 첫 번째는요. 오늘도 언택트 관련주가 1위에 올라왔습니다. 2위에는 이 코로나19 이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오늘 많은 인기를 끌었고요. 3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항공주들의 움직임도 있었고요. 4위 조선주, 5위에는 OLED도 오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6위에는 오늘 콘텐츠, 오늘 시장의 아마 주인공 섹터는 아마 콘텐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7위는 이 전기요금 인상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큰 부각을 받았고요. 8위는 플랜트, 9위 정유주, 10위에는 원전 관련주까지 이렇게 10개 키워드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럼 10개 키워드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종가를 형성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위에는 오늘 카카오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3.77%가량 빠졌고요. 자, 오늘 휴마시스는 이 상한가 도전이 있을 정도로 큰 상승폭을 가져갔습니다. 25.85%의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3위 대한항공 3%대 상승했고요. 4위 한국조선해양은 오늘도 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5위 LG디스플레이는 이 실적 부진에 따른 여파로 오늘 3% 빠졌고요. 6위 쇼박스입니다. 오늘 결국 상한가 터치는 못했습니다. 25.85%의 장 마감했고요. 7위 한국전력은 1%대로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자, 8위 삼성 엔지니어링은 2.94%, S-오일 2.46%, 우진은 1.94%로 오늘 모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오늘 키워드가 있는 종목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카카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10월까지 국정감사가 있기 전까지는 이 리스크가 계속 된다고 봐야 할까요? 자, 일단 카카오 국정감사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카카오가 지금 세상의 그 어떤 종목도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기업이 좋고 성장성이 좋아도 주가가 하늘을 뚫고 올라갈 수는 없겠죠. 분명히 네. 고점이라는 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카카오가 이번 사태가 아니었다라고 사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태가 아니더라도 사실 실질적으로 고점은 그렇게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좀 가팔랐을 뿐이지 분명히 오른 주식은 무조건 떨어지는 게 주식시장의 진리이긴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신성장 동력이 있는 종목군들 우리가 흔히 그 앞전에 얘기를 좀 하면 우리가 보통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마트에 어떤 강제적인 휴일을 부여를 한다든가 사실 우버의 진출을 막는다든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의 굉장히 조금
큰 성장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카카오도 어떻게 보면은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였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주주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왜 이렇게 떨어지냐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떨어졌을 때 섣불리 저점을 예상을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가 매수, 뭐 속된 말로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네이버, 카카오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뭐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거의 2배가 나오는데 시총은 뭐 비슷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은 항상 뭐 공평하진 않구나라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카카오를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살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사실 수익률을 뭐 예전에 카카오가 거의 10배고 10배의 수익률이 나왔을 때 아직도 뭐 400% 이상의 수익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고점에서 상한가를 가도 본전이 안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따라잡았냐 아니면 카카오가 굉장히 성장성을 보고 저점에서 내가 투자라는 개념을 들어갔냐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려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본전 가격은 굉장히 좀 여러 가격대가 있긴 합니다만은 전 카카오가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여기서 조금 덜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시장에 굉장히 좀 강하게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은 그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네. 일단 오늘 좀 많이 떨어졌고 시장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 반등이지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뭐 생각하시는 굉장히 좀 좋은 큰 수익률을 주는 것은 이제는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기간을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봐야 될까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사실 이러한 이익을 많이 늘리는 구간에서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뭐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기업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 불가 종목이고 네. 국정감사에서 지금 사실 카카오의 문제는 사업적인 부분보다는 이 의장과 관련된 어떤 그런 리스크들이 좀 더 그렇죠.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카카오가 어떻게 좀 풀어낼지 그 부분은 이제 숙제로 좀 남겨두도록 하고요. 사실 그런 뭐 국정감사 전후로 나눠서 주가가 갈릴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카카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특징주 세 번째, 3위에 있는 대한항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드 코로나도 그렇고 이 실적도 좋고 내실과 기대감을 현재 모두 채워서 잘 가고 있는 대한항공인데요. 확실히 오늘 수급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 흐름 내일도 이어질까요? 네, 일단 내일까지 윗단 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사실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의 항공주들 뭐 대표적인 델타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주가로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 정도까지 올라올 줄은 정말 시장에서 다 몰랐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너무 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도 좋고요, 차트도 좋고 대한항공은 아무래도 예전서부터 뭐 여객보다는 이제 운송 화물 쪽에서 연구 분석을 하는 게 맞는 종목이긴 한데 사실 반도체 경기가 좋으면 이 IT 경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런 항공주들은 사실 뭐 벌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뭐 비싸고 작은 물건들을 나누는 게 이제 항공주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IT 경기, 그다음에 미주의 IT 경기가 굉장히 밀접한데 사실 지금 뭐 HMM 같은 경우와 맞대서 말씀을 드리면 운송요금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HMM이 화물이 굉장히 많아져서 운송요금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운송이 많아졌다라기보다는 운송할 수 있는 비행기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운송요금이 올라간 건데 아무튼 뭐 지금 앞으로 윗단을 얼마나 열어놔야 될지는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는 퀘스천 마킹 합니다만은 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윗단이나 뭐 앞으로의 뭐 위드 코로나 어떤 관련주 중에 하나로서 그다음에 지금 뭐 운임료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는 뭐 대한항공 입장에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전고점을 거의 깨려고 하는 듯한 우리가 6월 달에 마크했던 전고점을 이제 내일 정도쯤에 전 돌파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재료가 나온 종목군들도 있지만 수급이 가장 우선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앵커께서
께서 방금 전에 멘트를 쳐주셨듯이 뭐 동시 순매수라고 얘기를 하는 외국인들 기관의 순매수 뭐 사면은 무조건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 뭐 종목도 좋고 수급도 좋고 윗방향 뭐 당분간은 좀 열어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항공주 이제 대한항공 얘기를 했는데요. 대한항공 이제 또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항공주에서도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순환매가 돈다면 저가 비용 이제 LCC 관련 주들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LCC 저가항공사의 실적 회복은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자, 일단 오늘 항공사들 다 좋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우리는 이제 실적을 보는 것과 사실 주가를 보는 것 둘 중에 뭘 볼래 그러면 물론 그게 연관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예. 지금 항공주들 움직임을 보면 사실 이게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니라 센티멘탈적인 부분이 99%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적 회복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LCC는 뭐 기간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은 우리 저가항공주들 중에 단순 국내만 운항을 하는 기업들과 사실 장거리 노선까지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장거리 노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 노선만 위주로 하는 기업들과 앞으로의 주가의 어떤 갈림은 굉장히 좀 클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장거리 노선을 갖고 있는 LCC 저가 항공주들이 앞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CC 관련주들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6위의 쇼박스입니다. 자, 오늘 25.85%나 상승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이 오징어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세를 크게 가져갔는데요. 자, 오징어 효과로 급등세 내일도 이어질까요? 자, 일단 뭐 오늘 거의 뭐 상한가에 준한 상한가 갔다가 빠진 것 같은데 네. 글쎄 뭐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차트를 논할 필요성은 없고 이제 저는 이런 뭐 테마성으로 오르긴 했고 실질적으로 뭐 제작사에 한 10억 정도 투자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테마와 기업이 급등이 나왔을 때 조정을 주더라도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윗단은 열어놓긴 합니다만은 쇼박스가 이 오징어 게임 말고 다음에 이어받을 수 있는 바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정말 우리나라에서 어떤 티켓 파워가 어마어마한 인물 영화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이제 비상선언이라는 영화가 4분기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뭐 다음 달에 당장 개봉을 할 수도 있고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간만에 나오는 정말 블록버스터급 영화이기 때문에 그 쇼박스에서 이제 런칭을 하거든 배급을 하는데 이 오징어 게임으로 좀 오르다가 좀 조정을 주고 이제 지금 사실 영화 관람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시는 분들 많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상선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오락 영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급력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뭐 사실 이 오징어 게임만 본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내일 정도쯤에서 시세가 마무리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바톤 이어받을 바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비상선은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윗방에 열어놓고 예.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박스 내일 상승 시세가 이제 멈출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뭐 비상선언 관련 모멘텀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OTT로 관련해서 디즈니 플러스 상륙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연착이 딱 된다면 OTT 관련주들 더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일단 이 넷플릭스가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보여줬던 행보를 주목을 해야 볼 필요성이 있는데 정말 엄청난 제작비를 지원을 하면서 일반 이제 투자자들과 다르게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투자만 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네. 이 디즈니와 사실 디즈니 같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디즈니에 좀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어떤 다큐멘터리라든가 드라마 쪽에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미드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디즈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영화 위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어떤 이런 제작사들과 배급사들의 영향을 줄지는 아직은 조금 약간 미지수긴 합니다만은 뭐 좋으면 좋은 거지 나쁜 건 절대 없다라는 점에서 물론 뭐 관심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쇼박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7위에 위치되어 있는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자, 오늘 8년 만에 가격 인상을 했는데 주가 흐름은 마음처럼 쉽게 따라오질 못했습니다. 한국전력 내일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오늘 뭐 주주분들 굉장히 뭐 기대감이 크셨을 텐데 시초가가 거의 고가 잡고 이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윗방에 좀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한국전력의 그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은 사실 이 포스코, 현대제철과 같은 이제 철강 기업이거든요. 우리 앵커님 그 현대제철이 우리나라에서 전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업인데 예. 1년에 혹시 전기료 얼마 내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1년에 전기료를 적게 낼 때 한 1조 5천억 정도를 내거든요. 전기료로만. 적게 냈을 때. 네, 적게 냈을 예. 때 그 정도 내는데 지금 산업용 전기료를 2.8% 정도 인상을 하게 되는 걸로 이제 시장에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한국전력은 실질적으로 이 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0 얼마 정도 오른다. 사실 이건 뭐 오르면 나쁜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오늘 시장에 묻힌 뉴스가 있습니다. 시장에 묻힌 뉴스가 뭐냐면 호주에 투자를 한 8천억짜리 광산 사업이 전전 정부에서 이제 자원 외교도 해서 투자를 했던 8천억이 거의 이제 공중 분해되는 듯한 느낌의 재료가 하나 나왔죠. 아마 이 전기 요금 인상 때문에 많이 묻힌 듯한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뭐 예상된 거긴 하지만 일단 뭐 전기 요금 인상은 한국전력으로서 얼마를 올리든 간에 호재니까 일단은 오늘 하락은 좀 아쉽지만 내일 뭐 상승 뭐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전력 근데 오늘 주가 흐름은 좋지가 못했었는데요. 과연 이 가격 인상에 관한 모멘텀,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갈까요? 아니면 단기적이라고 보시나요? 물론 뭐 요금의 연료비 연동이 되긴 합니다만은 사실 지금 최근에 뭐 가스 관련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천연가스 상승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한국전력이 20년 전에 투자를 했어도 지금 본전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유틸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이 원자재 가격은 사실 예측 불가능한 것이고 네. 사실 경기가 좋아지면은 원자재 가격이 당연히 오르는 것이라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뭐 특별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주가의 큰 흐름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네. 저는 원자력 관련돼서 한국전력이 뭐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지금 주가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기료 부분, 그 다음에 이 자원 외교로 인해서 지금 재무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 가격 인상 모멘텀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10개의 종목 고스탑이 모두 나왔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LG디스플레이, 우진을 제외하고 모두 고사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박근호 매니저가 보고 있는 베스트 탑픽 종목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좀 꼽아봤고요. 예. 투자 포인트는 유가가 올라가면 산유국들이 화학 플랜트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도 좋고요. 차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목표가 31,000원, 손절가 24,000원으로 딱딱 끊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가 31,000원, 손절가 24,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자, 박근호 매니저님 오늘 6시에 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시다고요? 네, 오랜만에 방송에서 무료 방송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요. 6시고요. 주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끝나고 사무실 들어가서 6시에 방송 켜놓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6시 박근호 매니저의 무료 방송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